물빛이 푸르다 못해 시린 제주. 탐나의 천년 역사 동안 허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곶자왈입니다. 화산암과 크고 작은 바위들이 널려 있고 자연림과 가시덤불 숲으로 이루어져 농경지로는 쓸 수 없어 버려진 땅으로 인식되어 온 곳이지요. 역설적으로 곶자왈은 그 척박함이 생명력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가 이 숲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었던 문화, 그다음에 나무를 베어 쓰던 문화, 그리고 숲 안에서 여러 가지를 얻었던, 그러니까 숲과 사람이 같이 살았던 문화가 그대로 있어서 아직도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동백동산의 존재가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곶자왈 중에서도 동백나무가 많아서 이름 붙여진 동백동산은 2011년 람사르 습지, 2014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동백동산의 깊은 속살 안에 숨은 비경 하나, 그 옛날 소와 말, 생활용수로까지 쓰였던 먼물각입니다. 동백동산 안에 있는 습지 중에는 꽤 큰 물이고요. 마을에서는 멀어서 먼물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각이란 거는 제주어에서 좀 끄트머리다라 할 때 뒤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 물, 마을에서 멀리 있는 물. 현무암 지질인 제주에선 물이 귀했죠. 동네 우물이 동나는 날엔 먼물각까지 와서 물을 길러가야 했습니다. 물동이인 안악들의 발걸음이 끈긴 시대. 먼물각엔 다양한 생명들이 털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꽃을 피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순채. 이 동백동산은 곶자왈에 생긴 안반습지거든요. 그래서 산림습지로 좀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2010년도에 람사르 습지로 등재되었습니다.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는 대자연의 신비로움 자체입니다. 원시적인 생태와 자연의 위대함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동백동산을 걷다 보면 군데군데 저렇게 높은 돌무더기를 볼 수 있는데 자칫 오해하면 누가 저렇게 돌탑을 쌓아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사람이 쌓은 건 아니고요. 용암이 흘러가면서 장애물을 만나 빨리 흐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부풀어 오르면서 굳어 깨져 돌무더기만 남은 거죠. 용암 언덕이라 불리는 큐뮬러스 지형. 그 모진 땅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은 유유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과 나무는 그렇게 긴 역사를 경쟁하지 않고 공생하고 있죠. 제주 사람들은 돌랑의지행, 낭돌의지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돌은 나무에 의지하고 나무는 돌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돌과 나무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이 곶자왈의 특징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돌랑 의지행 살고 낭돌 의지행 사람시네. 너도 잘 살아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이치입니다. 저기에 집터가 보이는데요. 사람이 영구적으로 산 데는 아니고요. 이 동백동산에서 나무로 숯을 구울 때 3, 4일씩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숯을 굽는 사람들이 여기에 잠시 머무르면서 살았던 숲막입니다. 동백동산은 숯을 굽는 장소로도 활용됐는데요.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이곳은 도틀물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밑에 그 용암 돌판이 생기고 그 위에 물이 고인 곳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동백동산입니다. 그래서 습지보호지역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물 이름이 도틀물. 적어도 1971년도까지 얼마 길지 않죠. 그때까지 지역 주민들이 먹었던 물입니다. 사사망쟁 당시 도틀굴에 숨어있던 마을 주민 20여 명이 식수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도틀물.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도틀굴이라는 용암 동굴인데요. 어디가 동굴이에요? 여기 지금 철창이 이렇게 덮여 있죠. 도틀굴의 입구죠.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입구도 작고 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지?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입구는 작지만 들어가면 넓은 공간들이 군데군데 이어져 있어요. 학살의 장소가 된 동굴. 그 어둡고 슬픈 역사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백동산에는 용암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1948년 제주 4.3 때 굉장히 역사가 어지러웠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이 용암동굴로 숨어듭니다. 그러니까 7년 이상의 제주 4.3이 기간이 긴데 마을 사람들은 잠시 한 3일만 숨어 있다 나오면 괜찮아지고 안정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마을에서 잠시 들어와 숨었는데 영원히 다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비가 오면 크고 작게 생겨나는 늪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죠. 식물들은 굉장히 한도 끝도 없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한 식물이나 그러니까 한 360여 가지, 그 다음에 동물은 한 곤충 합쳐서 한 900여 가지 해서 다 합치면 한 1,400여 가지 종들이 살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숲입니다. 운이 좋은 날엔 예상치 못한 녀석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노루입니다. 습지가 많다 보니 주변에 자생식물이 늘어나고 많은 야생동물들이 물을 마시거나 풀을 뜯기 위해 습지로 내려옵니다. 결국 습지가 먹이사슬의 생태 피라미드를 만든 셈이죠. 노루떼가 풀을 뜯는 곳 바로 옆에 농업, 생활용으로 쓰기 위해 만든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을 유유히 움직이는 녀석은 독사의 일종인 쇠살모사. 옛날 습지 물을 길러온 안악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였죠. 이게 제주 고사리 삼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주도의 이 동북부 곶자왈에만 있는 식물입니다. 여기에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역 특산종 식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얘는 보호종입니다. 물이 고였다 빠지기를 반복하는 지형이다 보니 반습지 식물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 고사리 3의 서식지로 안성맞춤입니다. 일단은 동백동산은 수평적인 상록수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을 더 쉬고 동백동산에 오면 숨차지 않게 편안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무와 같이 있는 바람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주 곶자왈 동백동산에 가면 습지를 품은 원시림, 바람이 건네는 인사, 아름다운 숲길과 위대한 자연이 어우러진 보석 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